말도 안 돼. 이게 수학이야. 영국 교환 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 천재 학생에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교육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엄청난 경험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영국 교환 교사로 온 제가 한국에서 가르치기 위해 온 거라 모든 것이 새롭고 밝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분주하고 화려했으며 한글과 영어로 적힌 간판들이 반겨주었어요. 공항 곳곳에서는 매콤한 김치와 고소한 불고기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도 모르게 따뜻한 식사를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도착호를 걸어가던 중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분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꽤 엄격하고 진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조금 긴장도 했는데 그분의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말투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처음 발을 내딛는 기분이 들었어요. 첫 번째 근무일 아침, 저는 새로운 학교에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교 건물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복도에서는 학생들이 담백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단정한 교복을 입고 다양한 학용품이 가득 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눈빛 속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이 성취를 위해 많은 압박을 받는다고 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전통의 아름다움과 열정이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웃음소리와 학생들의 수다 소리가 들렸어요. 교실은 크고 환한 창문 덕분에 자연광이 가득 들어왔어요. 저는 이 학생들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될 생각에 신이 났어요. 영국에서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공부했지만 한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깊은 문화적 자부심과 함께 배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금 후 새로운 동료 선생님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시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곳에서 선생님들은 학교의 역사와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섞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선생님들의 눈빛 속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덕분에 저도 이곳의 교육 문화에 대해 큰 기대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엄격한 교육 방식만 가진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학교를 걸으며 만난 친절한 사람들과 창의적인 분위기를 보니 한국은 색채와 따뜻함,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가르치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하늘이라는 학생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모두가 그녀에 대해 칭찬과 놀라움을 섞어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늘이는 대체 누구일까? 왜 그렇게 특별하다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이 생겨 수학 수업 중에 그녀의 모습을 직접 보고자 했어요. 수업 시간에는 연필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소리와 학생들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교실 중간 자리에서 집중하며 지켜보았어요. 선생님께서 칠판에 어려운 수학 문제를 적기 시작하셨고 처음에는 반이 잠잠했어요.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그때 저는 하늘이를 보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교실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를 하는 것과 달리 하늘이는 집중한 표정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문제를 모두 적으신 후 하늘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여 하늘이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어요. 선생님께서 하늘이를 부르시자 그녀는 자신감 있게 칠판 앞으로 걸어갔어요. 예상과 달리 하늘이는 숫자나 공식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가방에서 밝은 색의 연필 세트를 꺼내서 칠판에 동그라미, 삼각형, 네모 등의 간단한 도형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각 도형은 분명한 목적과 함께 그려졌고
도형들은 선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패턴을 이루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떴어요. 하늘이는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를 설명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얼굴에서는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보였고 선생님의 표정도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이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문제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방법은 창의적이었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하늘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그림으로 수학을 풀기 시작했어? 라고 물었어요. 하늘이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어릴 때부터 숫자와 도형이 색과 모양으로 보였어요. 집에서 항상 전통 한국 미술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수학도 자연스럽게 예술처럼 느껴졌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하늘이의 방법이 단순한 특별함을 넘어서 그녀의 깊은 이해와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하늘이가 정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하늘이의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했어요. 앞으로 이 멋진 아이가 보여줄 더 많은 그림과 아이디어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하늘이를 만난 후 저는 그녀의 독특한 수학 방식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며칠 동안 수업 시간마다 하늘이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새로운 문제가 칠판에 적히면 하늘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숫자와 공식을 급하게 적어내려가는 반면 하늘이는 조용히 밝은색 분필을 꺼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복잡한 분수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이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늘이의 눈은 반짝였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칠판 앞으로 걸어갔고 커다란 동그라미를 한번 크게 그렸어요. 그런 후 동그라미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여러 번 나누었어요. 각 부분은 빨강, 파랑, 초록, 노랑의 밝은 색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칠판 위에 밝은 색들이 퍼지는 모습이 마치 따스한 빛처럼 느껴졌어요. 하늘이는 칠판을 보며 이 동그라미는 전체를 의미해요. 각 색은 전체의 일부를 나타내요. 라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문제를 즐겁고 흥미롭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이건 마치 미술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수학이 창의적이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업 후에 저는 하늘이에게 다가가 하늘이는 언제부터 그림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녀는 약간 수줍어하면서도 부드럽게 웃으며 어릴 때부터 숫자와 도형이 색과 모양으로 보였어요. 할머니께서 한국 전통 미술을 보여주셨어요. 그 덕분에 큰 아이디어를 작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감탄하며 그녀의 방법이 단순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에서 나온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하늘이의 방법이 정말 마법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그림 덕분에 수학이 생동감 있게 다가왔고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도 다음번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색연필을 꺼내 간단한 도형과 선을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숫자와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의 방법은 창의력이 어떻게 학습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였어요. 그녀의 예술 같은 방식 덕분에 수학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술 작품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매일 수업 시간마다 하늘이가 칠판에 그리는 새로운 그림이 어떤 것일지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몇 주 후 학교에서는 큰 수학 경시대회를 열기로 했어요. 이 경시대회는 매우 중요한 행사였고 모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했어요.
저는 이 경시대회가 모든 학생에게 도전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하늘이도 도전할 것이라 들었어요. 경시대회 당일 학교 대강당에 많은 학생들이 한 줄로 앉아 있었어요. 대강당 안은 속삭이는 목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앞쪽 좌석에 앉아 경시대회의 모든 순간을 자세히 지켜보고 싶었어요. 시간이 시작되자 모든 학생들이 연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늘이가 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하늘이의 창의적인 방법이 경시대회와 같은 엄격한 환경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약간 걱정도 되었지만 저는 그녀의 재능을 믿었어요. 그러던 중 하늘이가 등장했어요. 그녀는 겁먹은 모습 대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분필 케이스에서 밝은 색연필을 꺼냈어요. 하늘이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대강당 앞쪽 칠판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유려한 선으로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먼저 선명한 파란색으로 큰 원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러 개의 선을 추가하여 원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어요. 각 조각은 빨강, 초록, 노랑, 보라색 등 다양한 색으로 칠해졌어요. 칠판은 단순한 수학 도표가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어요. 심사위원들이 하늘이에게 그림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 원은 전체를 의미하고 각 색은 전체의 일부예요. 이 색들은 각기 다른 분수를 나타내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의 간단하지만 분명한 설명 덕분에 문제의 개념이 쉽게 이해되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많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대강당에는 처음에는 창의적인 방법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늘이가 계속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차분히 설명하자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심사위원들도 궁금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모두가 하늘이의 방법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경시대회가 끝난 후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어요. 하늘이의 이름이 우승자로 불리자 대강당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저는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창의성과 노력은 엄격한 방법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경시대회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전에는 엄격한 공식만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대강당을 나서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늘이는 단지 특별한 학생이 아니라 수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멋진 선례를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그림은 수학이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색과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큰 수학 경시대회 이후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제 수학이 엄격한 규칙만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번 수업에 들어갈 때마다 특별한 것을 배우는 기분에 들떴어요. 어느 오후 방과 후에 저는 미술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전통 한국 미술, 서예, 현대 디자인이 담긴 밝은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학생들이 물감을 섞고 연필로 부드럽게 그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미술실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생동감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하늘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학교 가방을 정리하며 저는 다가가 하늘이는 언제부터 그림으로 수학을 설명하기 시작했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하늘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어릴 때부터 숫자와 도형이 색과 모양으로 보여요. 집에서는 전통 한국 미술을 자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수학도 자연스럽게 예술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하늘이의 방법이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문화가 엄격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전통과 창의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수학처럼 어려운 과목도 예술과 함께하면 멋진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생들은 숫자와 공식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전통과 감성을 함께 배웠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는 특별 워크숍을 열었어요. 선생님들과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나누었고, 하늘이는 자신의 시각적 수학 방법을 발표했어요. 저는 하늘이가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감탄하는 것을 보았어요. 워크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트에 필기를 하며 하늘이의 방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모두가 큰 영감을 받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워크숍이 끝난 후 저는 한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예술과 과학을 혼합하면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가 보여준 창의적인 방법은 정말 대단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매우 뿌듯함을 느꼈어요. 한국은 단지 엄격한 교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배운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대해 조금 걱정했지만 지금은 따뜻한 미소와 다채로운 문화, 창의적인 학생들 덕분에 마음이 한층 넓어졌어요. 저는 이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것임을 느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멋진 나라였고, 그곳의 문화와 창의적인 정신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배움을 가져다 줄지 기대하며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 길 위에서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앞으로도 이 따뜻한 문화와 창의력이 가득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학기가 지나면서 저는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학습에 대해 생각하는 태도가 크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약속이 가득한 미래를 느꼈어요. 수학을 배우는 방식이 단순히 숫자와 시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창의력, 그리고 우리 문화의 축제처럼 변해갔어요. 어느 맑은 아침, 학교 복도에는 다채로운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웃고 있는 학생들, 전통 한국 무늬, 그리고 하늘이가 그린 그림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포스터들을 보며 학교가 단순히 엄격한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살아 움직이는 곳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복도를 걸으며 친구들이 다가올 프로젝트와 창의적인 워크숍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새로운 모험을 기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교장 선생님께서 크리에이티브 마인즈라는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어요. 이 동아리는 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미술과 수학, 과학을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임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며 학생들이 각자 가진 독특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배워나갑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이후 저는 도서관에서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는 책상에 펼쳐진 스케치북 공책, 그리고 색연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늘이는 큰 종이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는 수학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봐요. 모든 문제는 그 자체로 하나의 퍼즐이죠. 색과 도형을 사용해서 그 이야기를 표현해요. 라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하늘이의 예술적인 방법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자부심을 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아리 모임 시간에 제가 앞에 서서 오늘까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엄격한 규칙만이 학습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면 얼마나 멋진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진솔하게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은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희망과 결의가 빛났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학교의 창의적인 수업 방식은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과학 수업에서는 화려한 차트와 그림, 역사 수업에서는 전통 한국 이야기가, 언어 수업에서는 음악과 춤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배움의 장이 열렸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오래된 규칙을 깨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갔어요. 저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하며 학생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미술 전시회와 문화 행사를 보았어요. 어르신들이 전통 공예품을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어린 아이들이 서예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특히 가족들이 한국 전통을 자랑스럽게 기리고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받아들이는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저는 학습이 단순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어지는 아름다운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학기가 끝나기 전 우리 학교에서는 큰 축하 행사를 열었어요. 대강당에서는 음악과 하늘이의 다채로운 그림, 그리고 진심이 담긴 연설이 펼쳐졌어요. 저는 하늘이와 다른 많은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서서 우리 모두가 이룬 성취와 창의적인 정신을 축하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는 학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은 창의력과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념합니다.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면 학습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마음 깊이 새겼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불안과 의심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창의력과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진 이곳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 소중한 배움을 잊지 않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제 삶 속에 간직할 것을 다짐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학습 장소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를 함께 배우며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곳이었어요. 매일매일의 경험은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빛날 수 있음을 증명해 주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는 언제나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창의적인 정신을 기억할 거예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